뭔 일이 조금 있어서 조금 잠깐 다녀와야 돼가지고 금방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본으로 발제하시죠. 지금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지금 금방 갔다 올게요. 금방 한 5분. 네, 다녀오셔서 방송 틀어놓고. 네. 옷도 안 갈아입으셨어요. 오늘 그 이벤트에 장 소장님, 강 대표님, 공 원장님, 유 대표님 이렇게 토론에 올리셨는데 저기 강 대표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아마 곧 오실 것 같으니까 네. 일단 시작을 하죠. 예, 원장님이 방송은 걸어 놓으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장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마음박물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 이 책은 제가 고른 건 아니고요. 집사람하고 패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책이 이제 직접 이제 구매해서 집사람이 다 읽고 저한테 읽어보라고 이렇게 던져준 책이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이 많은데 아직도 다 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황주리 작가도 저도 이제 패친 신청을 했는데 화가이면서 지금 소설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책의 이 책 날개에 그 작가 소개를 보면은 화가 황주리는 산문가며 소설가다. 기발한 상상력과 눈부신 색채로 가득한 그의 글과 그림은 삶의 순간들에 관한 고독한 일기, 다정한 편지이며 촘촘하게 짜인 우리들 마음이 풍경하다. 산문집으로는 산책주의자의 사생활, 소설로는 마이 러브 프로스트 등을 펴냈다. 지금은 이제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고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그런 중견 작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은 텔레비나 이런 데서 이분의 어떤 그림을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분 그림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세간에 많이 이렇게 좀 알려진 작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지난달에 이제 출간이 된 신간 서적입니다. 그래서 출판사 리뷰에서 보듯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혐오하는 당신을 위한 명성, 3부로 이렇게 구성된 산문으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이 작가가 그린 그림들이 이렇게 그 본문과 관련돼서 게재가 되어 있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한 번 잡으면은 뭐 끝까지 다 정주행을 하는 그런 재미있는 내용의 책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총 이제 3부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제목은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1부는 그림을 찢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2부에 가서는 사는 것도 귀찮고 죽는 것도 귀찮을 때 3부 그리움과 함께 사는 법 이렇게 이제 꾸며져 있는데 1부에서는 작가가 견고하게 축적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넓고 깊은 식견을 가진 예술가의 사유가 특별히 돋보이는 장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란 실 한 올이 풀어져도 맥없이 술술 풀려버리는
아주 가는 실들로 촘촘히 짜인 스웨터 같다.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해야 한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늘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존재도 다 믿지 말고 적이라고 했던 사람들에게서도 장점을 배워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안다. 2부에서는 앞선 성찰의 결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시선을 좀 확장을 해서 더 사회적인 현안들을 포착해 나가면서 2부를 구성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무릇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다. 생각 없이 무조건 믿고 따르는 건 사이비 종교의 속성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이 작가는 또 여행을 세계 여러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회를 통과해 국경을 넘어 확장이 된다. 세계 곳곳의 경계를 누비며 다양한 문화적 자양분과 사람을 접해온 유연한 식견이 찬란하게 빛나는 지점이다. 이국적인 풍경을 수려한 필치로 담아낸 문장들은 마치 한 편의 여행기를 읽는 듯 독자를 이국의 공간으로 단숨에 이동시킨다.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를 보시면은 황지루의 글과 그림은 일상 구석구석을 관통하며 우리가 그간 무심히 건너뛰어왔던 삶의 온기를 복원해낸다. 캠퍼스를 넘어 텍스트로 확장된 그의 시선은 독자 개개인의 메마른 내면을 적시고 시대를 살아가게 할 단단한 지성과 타인을 향한 공감의 자리를 마련한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귀찮은 허무 위에서 이 책이 건네는 다정하고도 명징한 문장은 우리의 오늘을 버텨낼 가장 아름다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네. 이상 마음 박물관이었습니다. 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색을 하니까 국중박에 지금 마음박물관이라고 전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먼저 네. 나오더라고요. 네네. 어린이하고 보호자가 같이 탐방을 해서 또 오픈 채팅방으로 미션을 줘서 하는 그런 적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상하다고 또 했더니 황주리 작가의 저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저기 강 대표님을 어떻게 폰으로 여기서 초대가 가능한가요?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이 수락을 하면 되는데 폰으로 예. 아직 뭐가 잘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아직 못 들어오셔가지고 이 말이 안 들리거든요. 말이 안 들려요. 예. 근데 전에처럼 폰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사용자 추가가 있는데 보면은 이름 또는 이메일 입력했는데 이름은 제가 안 돼 있고 이메일이 모르니까 이게 초대를 지금 사용자 추가를 못하고 폰으로 강기남 대표님이 들어오시면 여기 수락을 하면 되는데. 아주 나갔다. 예. 핸폰 초대 부탁합니다라고 들리는데 여기 멘트가 떴는데 그게 지금 핸드폰 초대가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 원장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부분 이제 의사들이 쓴 그런 책들, 건강에 관련돼 있는 책들 중에서 요즘 이제 계속 제가 했었던 그 기본적인 성인병에 관련돼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 한의사가 적은 게 있더라고요. 한의사 선생님이 적었는데 이게 김경국이란 분이 적었는데, 혹시 한방 쪽에서 보는 이쪽은 어떤 게 따로 뭔가 있을까 해서 이제 찾았는데, 근데 특별하게 뭐 이분도 어떤 한의사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미해 놓은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나 기본 내용들, 뭐 거의 일반 의사들하고 거의 똑같이 이렇게 그냥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 내용의 정리들은 이렇게 따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제일 간략하게 해서 슬라이드로 만들고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지난번에 제가 했던 것처럼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 이제 넣어서 저한테 맞는 운동이나 또 저한테 맞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현재 바꿔지지 않고 있는 그게 이제 결국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수면에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잠을 잘 자기는 하는데, 실제로 저한테 이제 구호흡과 무호흡증이 조금씩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면 코골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또 상황이 좋은데 중간에 한 번씩 이제 무호흡증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잠의 질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현재 이제 제가 해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수면 다원 검사 해서 이비인후과에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양압기를 껴서 무호흡 증상을 잡아주는 그런 쪽의 거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시간을 하루를 내야 되는 거라서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30, 40대부터 시작해서 60대, 70대까지 이후에 어떤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그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성인병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수십 년에 걸쳐서 혈관 대사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진다. 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병 전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식이요법 이런 기본적인 걸로만 하면은 요거를 좋아지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발병이 되고 결국은 장기가 손상을 입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되어진다면 그거는 약물 치료에 의존해야 되고 또 다른 노력들이 엄청나게 필요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고요. 스탠들, 우리 몸이 이제 뭐 한 가지, 팔이면 팔, 뭐 머리면 머리 이렇게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사 기능들이 조금 안 좋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은 좀 상세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장의 지방, 우리 나이 들어가면 특히 남자들 이렇게 40대, 50대 지나가면서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그리고 이제 결국은 또 전환으로 인한 여러 가지로 인한 인슐린의 문제, 결국은 인슐린이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몸의 근육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빠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 혈관 세포들이 다 약해지는 문제들 때문에 거기서 문제 오는 거. 그 다음에 인슐린이 오히려 이제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혈압 상승이라든지 혈관이 이렇게 딱딱 굳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쭉 해놨고요. 결국은 대사에 이상이 있어지는 것,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장지방 허리 둘레가 굵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공복 시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중성지방, 그 다음에 우리 그 콜레스테롤 자체가 뭐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표현하는데 그 LDL, HDL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데서 오는 문제,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결국은 이 전신이 대사가 문제인데 결국은 기본적으로 식단을 개선하고 결국 탄수화물이 제일 뭐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야채, 그 다음에 좋은 그 올리브유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생선에서 나오는 오메가3, 오메가6 뭐 이런 그런 종류들, 들깨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까지, 그래서 통곡물 이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체 활동들,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 특히 제일 많은 하체, 큰 근육들 쓰는 거, 그리고 이제 수면,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스트레스 조절,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독성 물질들을 차단해 주는 거, 흡연, 음주 이런 거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 몸에서 제가 지금 현재 그렇고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밤에 잠을 잘 때에 잠이 제대로 자지 않으면 우리 몸 속에서 이 교감신경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몸 속에 이제 그 호르몬 분비들이 늘어나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가 저녁에 잘 때만 하더라도 혈당 자체는 한 90, 뭐 이럴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아침에 오히려 일어나면은 저녁에 저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되면 혈당이 낮아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때는 낮은데 아침에가 이렇게 높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 문제가 저녁에 잘 때 이 콜티솔이라는 성분들, 우리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어지면서 혈당을 이렇게 오히려 올리는 거예요. 몸을 막 내 몸이 스스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그래서 그 혈당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요즘 제가 고민을 며칠 했었고요. 그러다가 많이 스트레스 받고 몸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음식 먹는 것도 있었고 해서 높았는데, 요 한 2, 3일간은 다시 또 많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운동도 하고, 잠을 충분히 자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밤에 더우니까, 그래서 에어컨도 지금은 틀고, 그래서 이제 환경들을 조금 변화를 줬는데, 한 3일 정도는 당이 최고로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오늘 아침에도 혈압도 쟀는데 올해 들어서 그냥 최고로 좋은 혈압 상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게 되면 이 콜티콜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급증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지는 문제.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간에서 자기가 우리가 스스로 위험하니까 살기 위해서 강제로 혈액 내에 포도당을 방출하는 형태. 그래서 혈당 상승, 혈압 상승,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가 됩니다. 양극화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지금 구호흡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제가 누워서 자게 되면 코골이도 안 하고 구호흡도 거의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포지션을 누워서 자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호흡 경로 재설정했는데 입을 이렇게 벌리고 구호흡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코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제가 요즘 테이프가 잘 나오거든요. 옛날에 구강에 끼는 장치도 제가 만들어서 껴보고 다 했는데 그거는 답답해서 못 끼겠고 그냥 입에 이렇게 붙이는 테이프 지금 붙여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 물 마시는 거라도 보통 하는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수면 다운 검사해서 양압기를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침 전에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덜 보고
그리고 가볍게 이렇게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내 몸을 편안하게 이렇게 이완시키는 그런 노력,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우리 명상이라든지 이런 종류를 통해서 교감신경을 활성화를 억제하는 부교감신경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이렇게 쭉 정상들을 뽑다 보니까 이 치매가 요즘 제가 4대 성인병에 이렇게 그 책에서는 이렇게 뽑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문헌에서도 그렇고, 야,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혈압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게 있고, 그래서 혈압 때문에 저는 유산소 운동 주에 5일 한 게 지금 3주째, 그 다음, 유산소 운동은 이틀, 헬스를 5일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뭐 지금 그런 결과가 좋은 결과 나왔고, 당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최대한 식후에 바로 운동하는 거, 그거 결국 운동하고 연관이 있고요. 하체 운동을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지혈적 지질, 중성지방이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결국 금연이나 절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올리브유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드시면 결국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매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결국은 60대 이상에서 치매, 두뇌 자극, 우리가 지금 독서 토론하는 거라든지 사회적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내용까지, 요 내용들은 거기 책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결국 제가 노트북 LM에서 자료를 쌓아놨잖아요. 그래서 제 활동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가 이렇게 다 산출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30대, 40대, 40대, 50대, 50대, 60대, 그리고 60대 이상 치매 예방까지 해서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더 하기는 그렇고요. 이런 정도 선에서 저기 우리 그거에 토론에 올라져 있으니까요. 그 내용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한 내용들은 내용 자체 양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음번에 이렇게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건강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웁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기남 대표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예. 아니, 제 말 들리잖아요. 예, 들립니다. 들리죠? 네. 네. 아까는 제가 컴퓨터로 했는데 목소리가 안 들리고 핸드폰으로 또 했는데 핸드폰으로는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를 끄고 나가서 핸드폰으로 하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 원장님한테는 누구나 다 감사하지만 공 원장님께서 이렇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알았던 것도 다시 리마인드가 되고 다시 정신적으로 각성을 다시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운동에 대한 거고 오늘 제가 그 발표할 책은요. 요 아름다운 만남 새벽을 깨운다 요거 보이시죠? 네. 네. 이 책이 누구냐면은 그 장만기 회장님이라고 이분이 30대에 이제 그 나이가 38살 때 처음 만든 그 아침 조찬 모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제 여기 조찬 모임에 꼭 나오시고 그랬었던 거고 이제 그때 처음이니까 제가 1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30대인가 어쨌든 그때 이제 저도 2년이 돼가지고 이제 가끔 가고 그래서 장만기 회장님하고는 그래도 너무너무 인자하신 분이라 이제 그분하고 교류를 하고 그랬는데 이 책을 만들 때 저한테도 제안을 하시긴 했어요. 2000년도 그때 저는 제가 직접 책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공조하는 책은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장만기 회장님을 껴서 60명이 이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안에는 보면 장만기 회장님하고의 그 교류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 앞에
4장에서 10장 정도, 길게는 10장 정도로 해서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그 2000년도 2월 달에 만들어 놓은 책인데, 다양한 분이 자기가 이제 장만기 회장님하고 만나서 사업이 얼마나 확장이 되고, 근데 이분은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아무리 기라성 같은 사람도 이 사람하고 교류를 하고 관계를 맺으면 싫다고 하질 않았다고 이 책의 내용에서, 제가 그 내용까지도 몰랐는데 이 책에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이게 처음에 75년도에 이게 그 7월 달에 롯데호텔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책은 이제 45주년 기념으로 해서 책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제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의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침 조찬하러 가면은 좋은 사람 좋은 만남 해가지고 프랜카드로 꼭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몇 분에 대한 것이, 그 김병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뭐 보니까 기획부 예산 장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장관했던 사람도 여러 명이 있고, 거진다 뭐 그 CEO들이 주로 맞는데, 그리고 이제 그 뭐 교수분들 뭐 또 무슨 학교에 뭐 이사장 뭐 이런 분들 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김병일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뭐 장관했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여기는 다보스, 아시아의 그 다보스 포럼보다 그거 못지않는 최고의 그 모임이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문국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피터 드러커하고 자기가 멘토인데, 장만기 회장하고 두 사람이 스승이자 멘토였다, 뭐 이제 이렇게까지 책에서 나오고, 그 정도로 정말 이분 우리 회사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차 한 잔 마셨는데, 뭐, 그, 나이 드신 아버지 같고 너무 자상해요.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근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람은 그래서 너무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그 전에 개인적으로 책도 쓰시기는 했는데, 어떤 일에 너무 몰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책 나오고 1년 딱 지나가지고 2021년 2월 달에 이제 하늘나라로 영면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연세가 들었을 때 이제 80대시였죠, 중반. 근데 너무나 지나치게 나이가 들어서는 이렇게 건강이나 뭐 이런 데 몰입을 해야지 어떤 일에, 왜냐하면 이런 포럼에 대해서 아주 나이가 드셔도 신경을 많이 쓰셨거든요. 아마 지금은 저도 이제 나간 지 오래돼가지고 딸이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드는데 너무 많이 힘이 드셨는지 1년 후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송병두라는 사람은 호화마트 이사장이기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 이사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여기서 와서 강의도 했지만 이 포럼이 자기한테는 자기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제 대체적으로 여기 나온 사람들 이야기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그러니까 아침 새벽을 깨운다 해가지고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다양한 그 위로와 영감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구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한 번 정도는 읽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아름다운 만남, 새벽을 깨우다. 이 책입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어저께 새벽에 1시경에 올리면서 진재근 선생님하고 우리 장필규 소장님 책이 올라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그거 제가 문화경제신문에 서평 올리고, 그리고 새벽 3시인가 4시에 잤어요. 그래놓고 제가 일어났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잠을 잘 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네, 어저께는 감사합니다. 새벽 4시에 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여튼 네. 대단한 체력이십니다. 아, 공 원장님 말씀 듣고 그 수면을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좋은 책 그리고 소개 감사합니다. 네, 봉 원장님이 옆으로 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특히 옆으로 자실 때 그 호흡도 좋지만 간에도 좋고 또 그 역류성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옆으로 잘 때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자라고 해요. 그래야 간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옆으로 주무실 때 꼭 저기 왼쪽으로 주무세요. 네. 조언 감사합니다. 네, 네.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이야기 전에 옆으로 자는 거, 그게 위가 완전히 비지 않았을 때는 왼쪽으로 자는 게 좋고, 위가 빈 게 확실할 때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더 좋대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그것도 결국 같은 이야기잖아요. 예. 네. 위에 그게 있고 위산이 나올 때 이야기니까. 예, 그래서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오래 한쪽으로 자면 코가 삐뚤어진대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읽은 책은 무인양품은 90%가 구조다 그러는데 무인양품 그러면 얼른 어떻게 느낌이 오세요? 물론 많이 들으신 분은 그냥 아실 텐데 무인 그러면 요즘 자꾸 그 무인 매장 이런 거 떠오르실 수도 있지만 옆에 한자가 있잖아요. 예, 이 인자가 우리 도장 인장할 때 그 인자잖아요. 브랜드가. 예, 그래서 예, 그렇죠. 예, 무인양품이 이렇게 바깥의 브랜드로 많이 저기 돼 있지는 않지만 물건 자체는 좋은 그런 의미인데 이게 그냥 또 그런 쪽 분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 이름입니다. 일본의 회사 이름이고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에가 많은 게 담겨 있고 구조가 90%다 그랬는데 90%라는 말도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 있지만 또 뒤집어서 말하면 구조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 생각이 자꾸 나서 먼저 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성과로 직결시킨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노력은 정말 많이 하는데 왜 그만큼 성과가 안 나지? 그럴 때는 그때는 구조의 문제로 보는 게 굉장히 타당하다. 그러니까 노력은 내가 정말 많이 하고 꾸준히 해왔는데 왜 성과가 안 나지? 그러면 구조가 문제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조의 상당 부분은 매뉴얼이에요. 예. 그래서 매뉴얼이 내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아래 이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구조를 만든다 이러는데 요거는 우리들 교회 다니면서도 늘 이제 듣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보세요? 하나는 여보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 하나 하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너무 저기 하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이 이야기로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정말 제가 많이 기억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생각한 게 여보세요? 환경에 장사 없다라는 말. 네. 그래서 환경이란 말을 회사나 이렇게 우리가 사업체 운영할 때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조 자체가 환경이잖아요.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네. 매뉴얼과 환경 자체 이걸로 해서 일이 되게 해야지 사람이 바뀌든 상황이 바뀌어도 품질을 유지하고 성과를 낼 수가 있지. 이거를 자꾸 구조, 그러니까 환경 자체는 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을 달달 볶아봐야 나오는 건 없다. 그리고 사람한테 아무리 좋게 해줘도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지는 않는다. 결국 이야기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읽게 된 이유가 요즘 이제 그 에디터리 쪽 생각은 많이 하고 학습도 하고 활동도 이거저거 손은 대고 있는데 정리는 산만하고 성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좀 읽을 만한 책 없나 뒤지다 보는데 읽다 보니까 생각이 뭐냐면 이게 책이 2014년 책이에요. 예, 그래서 벌써 12년 됐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 분위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너무 뭐 매뉴얼
오랫동안 듣던 이야기가 매뉴얼 그거 디테일하게 해봐야 그거 뭐 소용도 없다. 오히려 그게 발목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약간 낡은 내용인가 한데 제가 읽은 이유는 있어요. 읽게 된 이유가 뭐냐면 AI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계속 AI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 이야기보다 프롬프트가 뭐 어떻게 좋아야 된다. 뭐 스킬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에이전트를 어떻게 써야 되고 하네스가 중요하다. 막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구조지 않습니까? 구조고 매뉴얼. 예, 그래서 결국은 AI 시대로 가도 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책을 사실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고 구조에 대해서 회의가 많이 일지만 그래도 AI가 지금 레벨업을 하는 과도기 현상 중에 하나고 결국은 구조가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AI의 장점도 살리고 기존의 이런 매뉴얼이나 이게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싶어서 이 책을 다시 읽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까 요거는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매뉴얼의 문제점이 뭐냐면 상세하게 만들고 이 책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다루기는 한데 이 책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이 말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만들고 그거를 다시 매뉴얼을 업데이트하고 그대로 익혀갖고 현장에서 쓴다. 이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인원 갖고 이걸 해내는 게 이론상으로는 좋고 그 다음에 규모가 있거나 소화가 될 때는 좋은 이야기였는데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요게 AI하고 로봇의 시대에서는 다시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왔다. 저는 이게 요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 일절 없습니다. 근데 제 해석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짜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매뉴얼이 진짜 효과가 나는 그 분야가 됐다. 단 매뉴얼이 옛날에 생각하는 종이로 만들어지고 두껍고 막 이렇게 한 그 매뉴얼을 저는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AI라는 놀라운 기술하고 효율의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요 교집 중간에 연결하는 요 연결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조, 매뉴얼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책을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그 읽다 보니까 안에 그 책 소개할 때 그 제일 와닿았던 부분이 사실은 요 부분이었거든요. 예, 매뉴얼에 부정적인 뉘앙스 담겨 있다 그러고 결정된 일 이외의 일은 할 수 없다. 뭐 수동적이다. 뭐 온갖 이야기 이런 이야기. 근데 요런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다루는 결점 부분을 AI가 제대로 풀어주고 있다. 요즘. 예, 그래서 오히려 또 AI의 한계를 요런 구조나 매뉴얼이 지금 중간 부분에서 풀어내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고 제가 어떻게 생각했다 하는 거는 오늘 거 제 그 묵상일지 일단 그 초벌을 타임라인에 올려놨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제가 책 읽고 느낀 부분은 좀 상세하게 해놨고요. 예, 그리고 그 책 자체를 요약한 게 아니고 그 제가 메모한 거랑 에듀트리 쪽으로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예, 그 하나 감아가지고 같이 정리를 한 건데 얘가 첫 마디가 굉장히 좀 아프더라고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조직이지만 구조가 안 보인다. 제가 자료를 다 에듀트리 관련된 걸 넣어주면서 그러면서 요거를 좀 이 책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언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노브랜드 그런 거 있는데 그게 무인입니까? 그 무인양품은 별도 회사고, 네, 그건 별도 회사고, 그 품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마케팅 쪽으로만 이용을 많이 했다 한 게 그 이마트에 있는 노브랜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들 해석합니다. 전문가들은.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간 없는 세상을 봤어요. 이 책인데
표지가 좀 앞뒤가 저 위아래가 조금 의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모두 사라진다면 지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사고 실험에서 출발한 강 누포르타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없어지면 이틀 후에 뉴욕 지하철의 배수 펌프가 멈춰가지고 수십 없는 후까지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추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틀 후에는 뉴욕 지하철역이 침수되고 1년 후에는 고압전선의 전류가 차단돼서 새들이 번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가정만은 아니라는 점이 조금은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2020년에 나왔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사람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심지어 이제 호주 같은 데서는 캥거루가 차도를 질주하며 그런 현상이 나고, 또 칠레에서는 퓨마가 도심을 어슬렁거리는 그런 장면이 목격되니까 인간 없는 세상이 되면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 실현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자는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라든지 또 체르노빌 그 원폭 사건이라든지 또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의 원시림이라든지 이런 데를 전부 방문해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제 챕터 1에서 미지의 세상으로 여행, 인간이 사라진 직후에 도시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난방과 배수가 끊긴 지하철과 아파트의 부식, 지하수 범람, 인간 등장 이전의 세대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그들이 알려준 것들. 그래서 인간 문명이 남긴 정교하고도 유독한 화학적 흔적을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키프로섬의 비극이나 카파도키아의 지하도시, 태평양 환류를 채운 미세 플라스틱, 텍사스 석유화학 단지 등 인간 문명이 남긴 그 정교하고도 유독한 화학적 흔적을 조명하고요. 그 다음에 3장에는 인류의 유산, 그러니까 건축물이라든지 전쟁, 방사능 등 인류가 지상이 남긴 그 거대한 족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체르노빌의 방사능 유산 등이 인류한테 얼마만큼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해피엔딩을 위하여서 퍼스트 휴머니즘이라든지 예술과 생명을 지속한다든지 바다 생태계 회복 가능성을 다루고 있으면서 인류가 지구의 지배자가 아닌 동등한 생명체로서 다른 존재들과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앨런 와이즈먼인데요.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처음에 2005년도에 디스커버지에 이 발표한 에세이 인간 없는 지구로 그때 당시에 미국 최고의 과학 저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글이 이 책의 이 모티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원고는 The World Without Us 그런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인간 없는 세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디스토피아적 멸망 소설 아닌가. 그런데 이 직접적으로 그 취재 다니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생태로 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종말을 예언하는 공포를 심기보다 인류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구라는 거대한 유기체 앞에서 얼마나 오만한지 또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책이 진짜 계시록이 되지 않으려면
독자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그냥 다음 주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40도가 넘는다 그러니까 건강 챙기셔야 되겠고요. 늘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진 대표님 이번 네네. 주 아시죠? 예, 이야기 미리 해주셔가지고요. 네. 예, 다른 잘 분들한테 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연락을 하실 분들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얼른 그래가지고 올리시면 네. 예, 그 새로 오신다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분들 묶어가지고 내일 그 교대역 쪽 장소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예, 그리고 네. 이 섞이면 힘들다고 이야기 주셔서 네. 예, 그래서 그분들 내일 좀 미리 그 그 따로 교육 다 해서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도록 그렇게 조치 다 했습니다. 저기 혹시 또 타임 그 하실 그룹이 있으면 평일날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셔도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